다음은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둘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김호중 씨죠. 김호중 씨. 며칠 동안 안 나오는데 왜 싶습니다. 기사 같이 보실까요? 김호중 사고 당시 음주 추정치 면허 취소 수준 나온 것도 누가 한 얘기냐? 서울경찰청장이 한 얘기입니다. 어제 서울경찰청장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의 질문, 기자들이 이것저것 다 질문을 해요.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 건데 김호중 씨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가 됐었죠. 근데 관련해서 그 근거가 뭐냐? 김호중 씨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해도 음주운전 수치 이상이 나왔다. 위드마크라 그래서 역으로 추산해보는 그런 게 있었는데 관련해서 해봐도 이건 음주운전이다라는 겁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가 된 이유의 근거가 이거였구나라는 건데 사실 이목이 집중된 건 아까 기사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 부분보다도 요겁니다. 김 씨 측 인권위 제소 검토. 김호중 씨가 인권위에 제소하는 걸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제소라는 건 인권이 침해당했다라는 거죠. 무슨 인권이 언제 침해를 당했느냐 그러면 볼까요? 죄를 달게 받겠지만 먹잇감이 된 기분이었다. 검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느냐라고 김호중 씨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김호중 씨 측 변호인단은 인권위에 제소하는 걸 검토 중이다. 지금 경찰이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놨다고 했죠. 언제 얘기냐? 요때 얘기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원희 씨 오늘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다음도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조사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조사를 받고 조사는 그때 3시간 받았었나요? 그런데 6시간 동안 취재진이 있다고 나오지 않고 안에 있었죠. 그리고 결국 밤 10시, 11시가 가까이 돼서 나오면서 죄 지은 사람이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툭툭. 그러고 갔습니다. 그때 김호중 씨는 내가 먹잇감으로 던져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김호중 씨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누구나 출두하거나 나올 때 공개된 장소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들어갈 때 비공개로 은밀히 들어갔다고 해서 나올 때 또 은밀히 나와야 된다. 그 특혜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 한다고 갑자기 연예인이 되는데 너무 부흥 떠가지고 지금 거의 황제처럼 황제 조사 받겠다 저런 장면이죠. 그래서 저 때 조사 받을 때 공개하는 걸 거부해서 6시간을 버티다가 나왔대요. 그때 충격을 받았고 저는 또 하나가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한 조남관 직무대행이 그 옆에 또 서 있더라고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면 더 중요한 일이 많을 텐데 저런 변호까지 다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김호중 씨는 지금이라도 좀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100억을 기부했으니까 용서해달라 하는데 100억 기부한 것도 75억 앨범 판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더 좀 호되게 좀 기회를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100억 기부했다는데 그 말씀하셨죠. 100억 기부가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KBS가 김호중 씨 출연 정지를 결정을 했죠. 관련해서 KBS 지금 이 시청자 청원란에 이런 얘기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볼까요? 김호중 가수 방송 퇴출에 관한 반박 내용. 약 100억 기부 나눔에 선한 영향력인 김호중 아티스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자 얘기는 법에도 관용은 있어야 된다. 어려운 이웃들한테 100억 가까운 금액을 이 금액을 누가 이거 구할 거냐. 네, 100억 가까운 거 돈 냈는데 이것도 감안을 좀 해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100억이 근거가 뭔진 작성자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추측컨대 이제 온라인상에 추측컨대 클래식 앨범을 기부를 했다. 75억 원 상당이 이 앨범을 기부했다. 현물이 아니라 앨범으로 기부를 했다. 그래서 합쳐서 100억 원 가까이 기부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기부가 좋긴 좋은 건데
뭐 이게 앨범이든 뭐든지 간에 현물로 기부했으니 요거 봐주세요라는 얘기가 여론에 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인물 가보죠. 두 번째 인물 최태원 회장입니다. 최태원 회장 왜 나왔느냐 기사 보시죠. 네. 최태원 SK 성장 역사 부정한 판결 유감 진실 바로잡을 것. 네. 최태원 회장 어제 이른바 수펙스 회의죠. SK의 이 수뇌부들만 모이는 회의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번 일로 71년간 쌓아온 SK그룹의 가치,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의 명예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거 진실을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근데 사실 이게 SK 수뇌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국은 이혼 소송 결과 관련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너리스크인데 그게 기업의 주가 또 대외적인 평판 이런 거에 연결이 됐으니까 저 말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이번에 최태원 회장의 이 소송을 보면 개인의 일이에요. 이혼 소송이니까. 그런데 이게 공적인 일처럼 돼 버렸잖아요. 결과는 그렇게 되죠. 위자료라는 건 두 사람 간에 어느 쪽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흔히 말하는 귀책주의, 뭐 현실주의 이런 걸 따지는 거고, 주식 분할은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근데 어느 사회든 그 사회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가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간통죄라는 게 우리 사회에는 버젓이 존재했잖아요. 만약에 헌재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3번, 4번의 심리 끝에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 간통죄가 지금 존재했으면 최태원 회장이 저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닐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류가 바뀌고 여론도 바뀝니다. 거기에는 그렇지만 집단지성이나 또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저걸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를 재단하기 전에 시중의 여론도 과연 어느 쪽에 대해서 더 우호적인지 부정적인지 그걸 아마 최태원 회장과 SK는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노소영 관장도 포함됩니다. 네. 법원의 판결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전체 여론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